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양장기능사 필기기출 문제 제3탄 올려드립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안감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겉감에 땀 등 분비물이 묻어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2번 탄성 회복률이 나쁜 겉감의 변형을 막는다. 3번 겉감의 내충성과 내균성을 유지시켜준다. 4번 겉감의 마모를 방지한다.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내충성과 내균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켜줍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활동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소매산의 높이는 6분의 암홀 AH는 진동둘레를 말합니다. 2번 4분의 AH 플러스 3, 4번 4분의 AH, 4번 2분의 AH. 답은 1번 6분의 AH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기모노 슬리브가 매우 짧아진 형태로서 소매 길이가 어깨점에서 5 내지 10cm 정도 연장된 슬리브는 1번 돌먼 슬리브, 2번 레글란 슬리브, 3번 케이프 슬리브, 4번 프렌치 슬리브. 프렌치 슬리브는 몸판과 소매를 연결하여 재단 겨드랑이 부분은 넓고 소매 뿌리 부분은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기모노 슬리브라고도 합니다. 답은 4번 프렌치 슬리브입니다. 문제 4번. 너비가 150cm인 옷감으로 타이트 스커트를 만들 때 옷감량에 필요량 계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커트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C접, 2번 스커트 길이 곱하기 2, 3번 스커트 길이 곱하기 1.5 플러스 C접, 4번 스커트 길이 플러스 C접. 너비가 150cm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 만들 때 옷감량은 스커트 길이 플러스 C접 6 내지 8cm입니다. 답은 4번 스커트 길이 플러스 C접입니다. 문제 5번. 봉사의 소요량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천의 두께, 2번 봉사의 굵기, 3번 스태치의 길이, 4번 재봉기의 자동봉사 절단기의 사용 여부. 4번 재봉기의 자동봉사 절단기의 사용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6번. 심감의 기본 시접 분량 중 틀린 것은 1번 목둘레 1cm, 2번 앞중심선 1cm, 어깨 1.5cm, 밑단 5cm. 답은 밑단 5cm가 틀린 것입니다. 문제 7번. 소매 원형 제도에 필요한 약자 중 소매산 높이를 나타내는 것은 1번 AH, 2번 SCH, 3번 SBL, 4번 EL. SCH는 슬리브 캡 하이라 해서 이 소매산 높이를 말합니다. 소매산 높이는 SCH, 슬리브 캡 하이를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8번. 보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목둘레선이 들뜨는 것은 목둘레가 커서 생기는 현상으로 목둘레선을 높여 앞뒷판을 맞춘다. 2번 앞뒤 어깨선에 타이트한 주름이 생길 경우 어깨가 솟은 경우에는 어깨선을 올려 보정하고 그 분량만큼 진동 밑부분을 올려준다. 3번 가슴 부위가 당길 때는 비피를 지나 다트의 중간과 어깨 위에 선을 넣어 늘어지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접어준 다음 다트를 다시 잡아준다. 4번 진동둘레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가위집을 넣은 후 새로운 진동선을 그린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가슴 부위가 당길 때는 비피를 지나 다트의 중간과 어깨 부위에 선을 넣어 늘어지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접어준 다음 다트를 다시 잡아준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신체 치수 측정 시 줄자의 눈금 있는 쪽이 각 기준점에 닿도록 줄자를 약간 세워서 재는 부위는 1번 가슴둘레, 2번 손목둘레, 3번 목밑둘레, 4번 엉덩이둘레. 답은 3번 목밑둘레입니다. 문제 10번. 소매 앞뒤에 주름이 생길 때 보정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소매산 중심점을 소매 앞쪽으로 옮기고 소매산 둘레의 곡선을 수정한다. 2번 소매산 중심점을 뒷소매 쪽으로 옮기고 소매산 둘레의 곡선을 수정한다. 3번 소매산을 낮춰준다. 4번 소매산을 높여준다.
답은 소매산을 높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1번.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많은 체형으로 몸 전체에 부피감이 없고 목이 앞쪽으로 기울고 등이 구부정하며 엉덩이와 가슴이 빈약한 체형은 1번 반신체, 2번 후견체, 3번 후신체, 4번 굴신체. 답은 4번 굴신체입니다. 몸 전체가 부피감이 없고 목이 앞쪽으로 기운다. 굴신체입니다. 문제 12번. 미디 길이, 크라치 랭스의 측정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부근점으로부터 유두점을 통과하여 허리둘레선까지의 길이, 2번 허리둘레선의 옆 중심점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3번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둘레선의 옆 중심점으로부터 의자 바닥까지의 길이, 4번 경부근점으로부터 유두점까지의 길이. 옳은 것입니다. 미디 길이는 이와 같습니다. 답은 3번. 문제 13번. 인체 계측에서 앞길이의 치수를 재는 방법은 1번 좌우 유두의 거리를 잰다. 2번 오른쪽 목 옆점에서부터 유두까지 잰다. 3번 오른쪽 목 옆점에서 수직으로 허리선까지 잰다. 4번 오른쪽 목 옆점에서 유두를 지나 허리선까지 잰다. 앞 길이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목 옆점에서 허리선까지를 말합니다. 답은 오른쪽 목 옆점에서 유두를 지나 허리선까지를 재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14번. 심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의복을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2번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3번 안정된 모양을 갖기 위해서, 4번 빳빳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답은 4번 빳빳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4번. 문제 15번. 옷감의 너비가 110cm일 때 옷감량의 필요한 계산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슬랙스 길이 플러스 시접, 2번 플레어 스커트 길이 곱하기 1.5 플러스 시접, 3번 반소매 블라우스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4번 긴 소매 슈트, 재킷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스커트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옷감량이 110cm일 때 옷감량의 계산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블라우스는 반소매일 때 블라우스 길이 곱하기 2cm 플러스 시접입니다. 스커트의 경우는 플레어 스커트의 경우는 110cm 폭일 때 스커트 길이 곱하기 2.5 플러스 시접. 바지 110cm 폭일 때는 바지 길이 플러스 시접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고, 긴 소매 슈트는 재킷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스커트 길이 플러스 소매 길이 플러스 시접.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6번. 인치 계측 방법 중 직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측기구가 비싸며 계측 기준의 설정이 비교적 어렵다. 2번 굴곡 있는 체표면의 실측 길이를 얻을 수 있다. 3번 표준화된 계측기구가 필요하다. 4번 계측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피계측자의 자세가 흐트러져 자세에 의한 오차가 생기기 쉽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계측이 비싸지 않습니다. 비교적 싼 편이며 계측 기준의 설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인체 각 부위의 치수를 기본으로 하여 제도하고 패턴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플랫 패턴에 의한 방법과 옷가미에서 직접 드래프팅하는 방법이 있다. 1번 연단, 2번 평면 재단, 3번 입체 재단, 4번 그레이딩. 답은 2번 평면 재단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플랫 패턴입니다. 플랫은 평편입니다. 평편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 18번 가봉한 옷을 착용한 후 전체 균형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1번 수정, 2번 보정, 3번 시착, 4번 연단. 답은 3번 시착입니다. 옷을 입어서 착용을 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착을 말합니다. 문제 19번 주로 청바지의 솔기나 작업복, 스포츠 의류 등에 많이 사용하며 솔기가 뜯어지지 않게 처리하는 바느질 방법은 1번 쌈솔, 2번 통솔, 3번 가름솔, 4번 파이핑 솔기. 쌈솔의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청바지는 주로 쌈솔을 사용을 합니다. 답은 1번. 문제 20번 의복 원형 제도법 중 장촌식 제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치수는 1번 허리둘레, 2번 가슴둘레, 3번 신장, 4번 엉덩이둘레. 장촌식 제도법은 가슴둘레 치수가 가장 중요하며 기성복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가슴둘레 2번입니다. 10초간 허리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다시 전진하시죠. 문제 21번 단촌식 제도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체 계측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다. 2번 인체 각 부위를 세밀하게 계측하여 제도한다. 3번 가슴둘레를 기준해서 등분한 치수로 구성해 가는 밥법이다. 4번 인체 부위 중 가장 대표가 되는 부위 치수를 기준으로 제도한다. 단촌식 제도법은 모든 인체의 각 부위의 항목을 정확하게 계측하여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맞춤복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인체의 각 부위를 세밀하게 계측하여 제도한다. 답은 2번. 문제 22번 다음 의복제도에 필요한 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오그림, 안단선, 바이어스, 올방향. 의복제도 표시 기준은 안단선의 경우는 이와 같이 1.3선입니다. 틀린 것은 2번. 답은 2번입니다. 문제 23번 포플린 옷감에 가장 적합한 재봉 바늘은 1번 9호, 2번 11호, 3번 14호, 4번 16호. 답은 2번 11호입니다. 포플린 옷감에 대한 재봉 바늘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면마직물, 중간것 포플린 같은 경우는 재봉기 바늘은 11호를 사용을 합니다. 문제 24번 옷감의 패턴 배치의 표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룰렛이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할 때는 완성선에서 0.1cm 안쪽에 굵게 표시한다. 2번 벨벳 코드로이와 같이 짧은 털이 있는 옷감은 결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다. 3번 패턴은 큰 것부터 배치하고 작은 것은 큰 것 사이에 배치한다. 4번 옷감의 표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반을 접어 패턴을 배치한다. 답은 1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문제 25번 의복 구성을 위한 체표 부분 중 체간부의 전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배부, 2번 목부, 3번 요부, 4번 상완부. 체간부의 전면은 흉부와 복부 등 인체의 주요 내장기관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답은 2번 복부입니다. 문제 26번 다음 의복제도에 필요한 부호의 의미는 1번 권선, 2번 주름, 3번 다트, 4번 늘림. 의복제도 표시 기호에서 이와 같은 표시는 앞주름, 뒷주름, 즉 주름을 말합니다. 답은 2번 주름에 대한 표시입니다. 문제 27번 가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바늘은 옷감의 직각으로 꽂아 옷감이 울지 않게 한다. 2번 바이어스감과 직선으로 재단된 옷감을 붙일 때는
직선으로 재단된 옷감을 위로 겹쳐놓고 바느질한다. 3번 바느질 방법은 손바늘에 바느질의 상침 시침으로 한다. 4번 단추는 같은 크기로 종이나 옷감을 잘라서 일정한 위치에 붙여본다. 틀린 것입니다. 가공방법에 틀린 것은 바이어스와 직선으로 재단된 옷감은 바이어스감을 위로 겹쳐놓고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문제 18번. 단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손바느질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공그리기, 2번 감치기, 3번 세발뜨기, 4번 반박음질. 답은 반박음질. 박음질은 손바느질이 아닙니다. 답은 4번. 문제 29번. 풀기가 있는 옷감의 정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전체를 물에 담갔다가 축축할 때 풀기 없는 헝겊을 대고 다름질한다. 2번 풀기가 빠지지 않도록 물을 뿌린 후 다름질한다. 3번 풀기가 있으므로 마른 상태에서 다름질한다. 4번 전체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탈수시켜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름질한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30번.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인건비, 2번 관리비, 3번 재료비, 4번 제조 경비. 답은 2번 관리비입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는 인건비, 재료비, 제조 경비입니다. 문제 31번. 천연섬유 중 섬유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1번 면, 2번 견, 3번 아마, 4번 양모. 답은 2번 견입니다. 천연섬유에서 유일하게 필라멘트, 길이가 긴 장섬유인 것은 견입니다. 견은 뇌의 고치에서 길게 뽑은 견사 자체가 실이기 때문에 가장 긴 것은 견입니다. 답은 2번. 다음 중 합성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나일론, 2번 아크릴, 3번 아세테이트, 4번 비닐론. 답은 3번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는 반합성섬유입니다. 문제 33번. 화학방사법의 종류 중 물 또는 약품 수용액 중에 사출하여 방사원액을 응고하는 방법은 1번 습식방사, 2번 건식방사, 3번 용융방사, 4번 자연방사. 답은 1번 습식방사입니다. 문제 34번. 다음 중 흡수성이 좋고 열전도성이 우수하여 여름용 옷감으로 가장 적합한 섬유는 1번 아크릴, 2번 아마, 3번 나일론, 4번 견. 답은 2번 아마입니다. 열전도성이 우수하고 여름용 옷감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 마섬유입니다. 답은 2번. 문제 35번. 다음 중 습윤시 강도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섬유는 1번 비닐론, 2번 레이온, 3번 양보, 4번 아크릴. 답은 2번 레이온입니다. 모든 섬유에서 습윤시 강도가 가장 약한 것은 레이온입니다. 문제 36번. 다음 중 항중식 번수로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은 1번 면사, 2번 견사, 3번 나일론사, 4번 폴리에스터사. 항중식은 천연섬유의 면사, 굵기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항장식은 합성섬유 굵기의 표시로 데니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면사입니다. 문제 37번. 다음 중 가방성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섬유의 굵기, 2번 섬유의 건축, 3번 섬유의 길이, 4번 섬유의 가소성. 답은 4번 섬유의 가소성입니다. 섬유의 가방성이라는 건 방적성, 즉 실을 뽑는 데 관계가 있는 것은 가소성은 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섬유의 가소성. 문제 38번. 실을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직사, 2번 자수사, 3번 교합사, 4번 수편사. 답은 3번입니다. 용도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합사입니다. 문제 39번. 10cm의 섬유에 외력을 가하여 11cm로 늘린 후 외력을 제거했더니 10.5cm가 되었다. 이 섬유의 탄성 회복률은
1번 20%, 2번 30%, 3번 50%, 4번 70%. 탄성 회복률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cm 느린 거에서 제거한 길이 나누기 느린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값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탄성 회복률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0번. 마섬유의 종류 중 순수한 셀룰로스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1번 아마, 2번 대마, 3번 저마, 4번 황마. 저마, 즉 모시는 품질이 가장 우수하며 셀룰로스 함유량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초간 허리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전진하시죠. 문제 41번. 빨강 바탕 위에 자주색보다 회색 바탕 위에 자주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대비는 1번 색상 대비, 2번 명도 대비, 3번 채도 대비, 4번 보색 대비. 답은 3번 채도 대비입니다. 문제 42번. 다음 중 가장 밝은 색으로 진출색이며 팽창색이고 가시도가 매우 높아 레인코트에 많이 사용되는 색은 1번 주황, 2번 노랑, 3번 빨강, 4번 파랑. 답은 2번 노랑입니다. 문제 43번. 통일의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부분과 부분이 분리될 수 없다. 2번 단일성의 느낌이 조화의 미로 나타난다. 3번 일체감의 완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4번 상호 종속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거둔다. 통일의 개념입니다. 디자인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조화 없이 통일감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개념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문제 44번. 다음 중 디자인의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비례, 2번 색채, 3번 균형, 4번 통일. 디자인의 원리는 비례, 균형, 통일, 조화, 리듬, 강조입니다. 아닌 것은 2번 색채. 채도 대비와 통일의 개념, 디자인의 원리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45번. 색상끼리 서로 공통점이 없이 대비되기 때문에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스포츠웨어에 많이 이용되는 색상의 조화는 1번 유사 색상 조화, 2번 보색 조화, 3번 분보색 조화, 4번 삼각 조화. 삼각 조화는 이런 스포츠웨어, 아동복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답은 4번. 문제 46번. 다음 중 명도의 동화 현상에 의해 회색이 밝아 보이는 것은 1번 회색병에 가는 하얀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그려진 경우, 2번 회색병에 가는 검은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그려진 경우, 3번 회색병에 굵은 하얀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그려진 경우, 4번 회색병에 굵은 검은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그려진 경우.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7번.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중 색상, 명도, 채도별로 이루어지는 조화가 아닌 것은 1번 동일조화, 2번 유사조화, 3번 대비조화, 4번 제1부 조화. 답은 4번 제1부 조화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문제 48번. 곡선 중에서 매우 우아한 느낌을 주며 넥라인이나 절개선에 사용하기도 하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장식하는 트리밍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1번 스캘럽, 2번 나선, 3번 파상선, 4번 타원. 나선 또는 와선은 넥라인이나 절개선 등의 장식용 트리밍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답은 2번 나선. 문제 49번. 강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용도의 의복이 아니면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디자인의 질을 떨어뜨린다. 2번 업무 능력이 중요시되는 직장복에는 최소한의 강조만 하도록 한다. 3번 스포츠웨어는 일상복에 대하여 강한 색채 대비는 비효과적이다. 4번 강한
강조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적으로 우수하고 상황에 적합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틀린 것입니다. 강조에 틀린 것. 스포츠웨어는 색채 대비, 강한 색채 대비가 효과적입니다. 답은 3번. 문제 50번. 무늬의 배열 중 90도 또는 45도 변환의 경사, 위사 두 방향에서 같은 무늬의 효과를 지니는 것은 1번 전체 배열, 2번 사방 배열, 3번 두 방향 배열, 4번 한 방향 배열. 답은 2번 사방 배열입니다. 문제 51번. 의복의 성능 중 사람에 따라 성능의 요구도가 차이가 있으며 유행에 지배되기 쉬운 것은 1번 위생적 성능, 2번 내구적 성능, 3번 관리적 성능, 4번 감각적 성능. 답은 4번 감각적 성능입니다. 문제 52번. 피복에 발생된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건열 처리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40도씨에서 20분, 2번 60도씨에서 10분, 3번 75도씨에서 5분, 4번 80도씨에서 10분.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3번. 의복의 위생적 성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내마모성, 2번 투습성, 3번 보온성, 4번 흡석성. 답은 1번 내마모성. 내마모성은 강력에 대한 성능입니다. 문제 54번. 다음 중 위생 가공이 아닌 것은 1번 펌업 캠 가공, 2번 논스탁 가공, 3번 바이오실 가공, 4번 런던 슈렁크 가공. 답은 4번 런던 슈렁크 가공은 축용 가공입니다. 문제 55번. 계면 활성제의 작용이 아닌 것은 1번 흡연작용, 2번 유화작용, 3번 분산작용, 4번 증량작용. 답은 4번 증량작용입니다. 문제 56번. 필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섬유나 실의 일부가 직물 또는 편성물에서 빠져나와 탈락되지 않고 표면에서 뭉쳐서 섬유에 작은 방울이 생기는 것이다. 2번 섬유의 강신도가 클 때 잘 생긴다. 3번 실의 꼬임이 많을 때 덜 생긴다. 4번 조직이 치밀하면 잘 생긴다. 틀린 것입니다. 4번입니다. 답은 4번. 문제 57번. 견섬유의 금속염을 처리하여 중량을 증대시키는 가공은 1번 플럭 가공, 2번 증량 가공, 3번 캘린더 가공, 4번 기모 가공. 답은 증량 가공입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증량 가공입니다. 문제 58번. 다음 중 직물의 삼원 조직이 아닌 것은 1번 평직, 2번 능직, 3번 문직, 4번 수자직. 답은 문직입니다. 삼원 조직은 평직, 능직은 삼원직이라고도 하고 4번 수자직은 주자직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문제 59번. 다음 중 변화직물의 조직이 아닌 것은 1번 삼원직, 2번 파능직, 3번 주야수자직, 4번 바스켓직. 답은 1번 삼원직. 삼원직은 기본 조직입니다. 문제 60번. 염료 분자와 섬유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염료는 1번 산성 염료, 2번 직접 염료, 3번 염기성 염료, 4번 반응성 염료. 반응성 염료는 섬유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서 염착을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